안녕하세요. 목동의 다원수학 김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비고1에서 한가람고랑 연합반 수업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은 일단 연합반 수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연합반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가 수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개강은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3월 첫 주부터 이제 8주 동안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입학을 하고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정말 길게 잡아서 8주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 내신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8주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4주차까지 3월 한 달 동안에는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3월 첫 주와 두 번째 주, 1주차, 2주차까지는 이제 중요 단원들,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중요한 단원들이 나머지 정리와 이제 함수 부분이 제일 어렵죠, 아이들한테. 나머지 정리가 이제 어렵게 나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와서 그래서 이 부분들 위주로 이제 첫 주랑 두 번째 주에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3주, 4주차 때는 이제 기본적인 계산 위주인 단원들, 다항식의 연산이나 인수분해까지 포함을 해서 심화까지 돌릴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5주차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교재는 자체 교재와 개별 교재를 나눠서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컨텐츠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교재와 과제장 그리고 오답노트 세 가지 종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와 과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교육청 기출 그리고 강남 목동권 기출, 내신 기출들 그리고 이제 시중교재 선별 문항들 위주로 제가 문제를 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전에는 이제 강남 목동권 기출만 썼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강남 목동권들이 아니어도 좋은 문제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다른 지방에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해서 아이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 학교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 문제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답노트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잘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가 직접 문제를 써서 만들기도 굉장히 귀찮은 거고, 내가 오려서 붙이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이제 제가 필요한 문제들을 아이들이 꼭 다시 풀었으면 하는 문제들을 구성을 해서 오답노트로 나눠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답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답노트를 학기 중에는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 시간마다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근데 이 모의고사를 시험 대비 기간,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실제 내신 기출 모의고사를 봐요.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이 시간을 재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시험을 보는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망했어. 그리고 왜 망했니? 라고 물어보면 꼭 시간이 부족했대요. 정말 그 최상위권 아이들이 아닌 이상해야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평소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좀 끈질기게 한 문제를 좀 풀어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조금 한 번, 두 번 읽어보고서는 안 풀리니까 안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끈질기게 잡아보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 시험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꼭 얻을 수 있는 점수들을 다 얻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좀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아이들별로 문항별 정오표를 만들어서 평균을 내고 문항별 오답률을 좀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오답률이 높은 한 4문제에서 5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 중에 풀이를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들은 친구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본인이 스스로 직접 다 고쳐야지만 집에 갈 수가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되고 나면 반 평균이랑 아이 점수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들한테 카톡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주에 숙제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 진도는 얼만큼 나갔는지, 수업은 잘 임해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 오답률 높은 4-5문항만 제가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적으로 제가 20문제 정도를 다 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돼요. 그래서 그 5문제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캡처를 해 놓은 건데 손풀이 영상을 제가 1번부터 끝번호까지 다 풀이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2문제에서 4문제 정도씩 끊어서 아이들한테 링크를 보내주니까 아이들이 맞았는데도 풀이가 아리까리했던 문제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푸는지 다른 풀이법이 있는지 궁금한 문제들은 이제 번호만 골라서 보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링크만 골라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는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연관돼서 꼭 필요한 개념들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그 개념까지 같이 엮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 왼쪽에 보시는 게 모의고사를 보면 그 모의고사에 대한 클리닉이 하나가 더 나가요. 시험지가. 시험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과제장의 연장선이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었으면 클리닉지에는 문제가 한 40문제 정도가 붙을 거예요. 38문제에서 40문제 정도.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유사문항이랑 그 유사문항이 조금 발전된 문항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한 번 더 풀어보고 이 문제를 조금 더 발전해서 풀어볼 수 있는 개념을 확장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까지도 한 번 더 볼 수 있게 클리닉지가 또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고 나면 그 문제에 연관된 문제들을 한 40문제 정도씩 더 풀어볼 수 있는 저 40문제도 실제 내신 기출문제에서 뽑거나 시중문제에서 좀 좋은 문제들을 뽑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시간 관리인데요. 저희 애기들이 아직 애기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방법을 잘 모를 거예요. 일단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어려운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방법을 좀 써봤거든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좀 낮아요. 여학생들은 좀 꼼꼼하고 하니까 우리 플래너 하나 사서 한번 써볼까라고 하면 거기 위에다가 오늘의 노래, 뭐 오늘의 명언 같은 거부터 쓰면서 막 꾸미고 잘 하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시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문제는 남학생들이에요. 남학생들은 제가 플래너를 직접 사주기도 하거든요. 사서 한 번만 써봐라고 해도 무슨 남자가 이런 수첩 조가리를 들고 댕겨요 이러면서 안 하거나 그래서 제가 플래너를 직접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갖고 파일로도 만들어줘 봤어요. 근데 그래도 맨날 잃어버리고 구겨먹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 그게 잘 안 되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카톡으로 이제 저한테 일 보고 하는 느낌으로 자기 전에 저는 내일 뭐 할 거예요. 오늘은 수학 숙제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라고 해서 좀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어쨌든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시간을 써야지 효율적일지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하다 까먹고 묻는 게 있는데 1학년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술형 첨삭을 해요. 그래서 서술형 첨삭이 중요한 이유는 그 어머님들이 아이들 문제 푼 걸 혹시 문제집을 보셨으면 풀이 과정이 깨끗하게 이쁘게 적힌 아이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집 공간이 워낙 좁기도 하고 근데 넓은 공간을 줘도 아이들이 풀이를 잘 못 써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풀면 돼 라고 계산식은 있으나 이거를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구체화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 보시면은 구석에 여기 이면지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 보고 오면 나 다 맞았어 이러고 왔는데 꼭 몇 점씩 깎여오는 게 서술형에서 깎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점을 좀 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보면 내신에서 서술형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좀 길게 보면 이제 수학을 좀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1학년 땐 상관이 없지만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수투하고 미적분하기 시작하면 풀이만 해도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다가 막 이렇게 풀어놓으면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사고를 가지고 풀었는지를 알려면 좀 풀이 과정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해서 이제 제가 1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 습관을 좀 잡아주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1대1 첨삭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어려운 걸 안 줘요. 정말 기본적으로 쉬워요. 답은 다 맞아요. 근데 풀이 과정을 잘 적지를 못하니까 그 풀이 과정 적는 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 1회 서술형 1대1 첨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르고 프린트가 또 따로 있고 부교재도 다르고 해서 그것들을 분석한 거를 시험 기간에는 따로 과제물이 학교별로 또 개별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이제 내신 대비하고 방학 때 특강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이들이 드디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학원 일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맡았던 아이들이 중3 겨울방학 이제 예비 고1 아이들을 처음 맡아서 그 친구들을 들고 이제 고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고3 얘네가 딱 고3 올라갔을 때 다른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서 이제 수리논술 맛보기라고 겨울방학 때 특강을 열어주셔서 얘네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한테 수학 수업을 듣게 된 거죠. 저는 그 수리논술 수업 있던 전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어르고 달래고 화도 내고 막 하면서 내 새끼다라고 키웠던 애들을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맡기려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얘네가 그 선생님한테 적응해서 수업은 잘 할지 아니면 뭐 잘못해갖고 혼나진 않을까? 저는 진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막상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점심 때 수업이었고 그 친구들은 아침 수업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수리논술하는 강의실 앞을 계속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문도 닫혀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냥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 상담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경아쌤 누가 보면 자식 초등학교 입학시킨 줄 알겠어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던 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키울 때 나를 새로운 환경에 내놓을 때마다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지금 아이들을 새로운 환경에 처음 내보내시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에 비하면 훨씬 더 깊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어머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왜 저거밖에 안 하나 속 터져갖고선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하시지는 못하실 거고 또 그러니까 속 끓이시는 날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제가 그날 그 아이들 수리논술 수업하기 전날 밤을 샌 이유로 생각했던 게 어머님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좀 연락을 자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어쨌든 아이들을 학원에 맡겨주셨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을 제일 잘하시는 건 어머님들이니까.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머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좀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나가니까 어머님들이나 제가 이제 해줘야 될 거는 물론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가정에서 저는 학원에서 이제 따뜻하게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많은 걱정들 중에서 이제 수학에 대한 걱정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아였습니다.